미증시 대표 원전주인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가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전부 다 축하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 시간 제가 열흘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원전주의 자리가 되게 애매하다고 전략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주가가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전부 다 자리들이 막 고평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라고 분석을 드렸었는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일주일, 그러니까 오거래일이죠. 오거래일 안에 바닥을 치고 빠르게 살아나서 현재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주요 원전주들과 함께 제가 또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까지 한번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많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오클로 쪽에서 요번에 뉴스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아마존이랑 그 탈런 에너지랑 이번에 이제 계약을 했다, 그 뉴스가 이제 먼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원래 이제 아마존이랑 탈런 에너지랑 계약이 예전부터 이제 원전 계약이 되어 있었었는데, 얘네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원전 부지 안에 데이터 센터를 그냥 집어넣어서 바로 전력을 공급받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미국 그 에너지 정부에서 계속 이제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제 메타랑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우리는 원전 직접 연결 안 하고 이미 깔려있는 전력만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메타가 이제 승인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이랑 탈론 에너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미국 정부에서 허가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메타가 했으니까 얘네도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현재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빅테크랑 원전의 조합, 요게 지금 요즘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이미 예전부터 작년부터 나왔던 내용이라서, 오늘 진짜 큰 내용은 뭐였었냐면은 오클로랑 미국 공군, 그러니까 이제 미 국방부랑 계약을 맺었다는 게 이게 엄청 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뭐냐면 오클로가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공군 기지에, 거기 이제 오로라 공군 기지에, 거기 공군 기지에 오로라 리액터, 오로라 마이크로 리액터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오클로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된 그런 이제 배경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오클로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제시한 모든 목표가를 다 넘어갔어요.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이 언제냐면 시포트 리서치에서 71달러 제시한 게 제일 마지막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이고, 뉴스케일 파워는 뭐 이미 뭐 다 넘어섰고요. 오클로의 경우가 이제 그거 하나 좀 높은 리포트가 있는 상태라서 증권가의 분석보다 우리 투자자들이 열기가 훨씬 뜨겁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테마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실적을 좀 보여드렸지만 전부 다 적자잖아요. 오클로랑 뉴스케일 파워 다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상장이 23년도, 24년도에 상장했으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없어도 괜찮지만 앞으로 이제 시간이 더 오랜 시간 살아남으려면 실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계약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실제 매출과 실적이 없다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분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냐면 걔네들도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쓰려면은 그럴듯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미래 가치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숫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뭐 내년이 되면 상황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원전주에 대해서는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슈 매매하는 사람들만 수익을 내고 있고, 아마도 저는 기관 투자들은 지금 공매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매도 엄청 쌓여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떨어지는 베팅을 하고 있겠죠. 아마 그러다가 오늘 좀 털렸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주가가 오클로 28% 올랐죠. 뉴스케일 파워 오늘 장중 20% 올랐는데 아마 숏이 좀 털렸을 가능성이 커요. 일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주 쪽에 있어서는 증권가의 목표가는 뭐 더 이상 높게 제시한 곳은 아직은 없고, 제가 지난번에 되게 위험한 구간이다 설명드렸지만 넘어와서 뭐 추세는 굉장히 좋게 가고 있지만, 제가 분석하는 차트나 저의 기술적 차트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조심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눌리거나 지금 이제 고점일 가능성도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더 간다고 보지만 항상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다가 세게 한번 올라왔으면 좀 쉬었다 가고, 우리 오클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 12월 달에 올라올 때도 한 번에 25% 갔다가 다음 달에 16% 갔다가 또 한
급락 한번 줬다가 막 이렇게 가잖아요. 슈팅 나갔다가 빠졌다가 이제 이런 그 흐름들이 가더라도 이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런 흐름을 갖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제 기준으로는 매도예요. 저라면은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뭐 100%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드렸잖아요. 일주일 안에 가이드라인을 드렸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 종목 일주일 안에 만약에 추가 상승 안 나오고 애매하다? 저는 이제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클로랑 뉴스케일 파워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다면 어쨌든 지금 원전이라는 섹터는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또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메타랑 계약했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완전히 뭐 재미가 없죠. 요거는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비스트라 같은 것도 너무 약해요. 뭐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이제 카메코라고 있는데 이 카메코가 우라늄을 가공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현재 이제 원전 기업들한테는 그러니까 원전이 성장하면은 카메코도 잘 갈 수밖에 없어요. 카메코 주가 한번 보시면은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장기 하락을 했던 회사예요. 보시면은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 하락한 종목입니다. 10년 빠졌어요. 거의 45달러에서 5달러까지 갔으니까 거의 9분의 1 토막 났죠. 그러다가 2020년 3월이면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 바닥치고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5.3에서 68까지 갔으니까 10배 하고도 좀 더 올랐죠. 이게 이제 카메코인데 카메코가 5년 걸려서 올라온 거를 지금 이 오클로가 지금 언제입니까?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이니까 지금 이거 9개월 만에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월 만에. 그래서 오클로가 지금 단기간에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참고로 카메코는 올해 기준으로 실적이 폭발할 거라고 전망되는 회사예요. 이게 뭐 예상치긴 합니다만은 오클로는 올해도 적자 전망이고 내년도 적자 전망이고요. 내후년에는 적자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참고로 오클로는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EPS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오클로는 현재 전망으로는 물론 계약이 추가되면 달라질 수 있지만 뉴스케일 파워는 매출은 열심히 나고 있고 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뉴스케일 파워가 실제로 돈은 좀 이제 벌고 있는 상태이고 말씀드린 카메코의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좀 들쭉날쭉하다가 25년도 기준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이익을 거둘 것으로 지금 이제 원전 르네상스의 어떤 가장 중심부에 있는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다만 그런 내용들이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카메코 저는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수치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카메코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코가 그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또 웨스팅하우스가 또 미국 원전에서도 주축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비상장사이지만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무언가 수주를 하고 하면서 또 카메코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증권가의 목표가가 카메코가 대부분 뭐 65달러 정도의 그 목표가가 대부분 포진이 좀 돼 있어요. 물론 좀 높게 본 측도 있지만 평균 가격이 딱 지금 현재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역시 저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지금은 있는 사람들이 한번 좀 애매하니까 좀 일부분 차익 실현 좀 할까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또 옵니다. 원전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서 분명히 또 조정기가 올 것이고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또 오니까 지금은 신규 진입했다가 또 1, 2년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하락기를 기다리시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번에 트럼프랑 그 일론 머스크 관계 보셨지만은 또 언제 또 그런 또 충격이 있을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종목들에 대해 설명드렸고 추가적으로 좀 몇 종목도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L3 해리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네는 순수 원전 기업은 아니에요. 얘는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뭐 방산 쪽이나 이쪽에 주력 사업을 하고 있고 미 국방부랑도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 회사는 이제 원전 계측 제어 이런 기술이나 서비스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S 해리스 보통 방산할 때 방산주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기업이지만 원전의 어떤 협력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원전 플러스 방산으로 저는 좀 재밌는 기업으로 L3 같은 경우는 좋게 보고 있고 아메텍 이런 기업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국방부나 또 우주항공 쪽 관련 기업인데 정밀 그런
부품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방산 우주 이쪽으로 엮인 회사예요, 얘네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웨스팅하우스 쪽에 또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텍 같은 기업도 한번 저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나 카메코가 좋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후발주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뭐 조용한 종목이지만 뭐 파카 하니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웨스팅하우스 쪽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또 방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되게 엮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미국에서는 과거에 그 방산 사업이나 이런 거를 어떤 국가적인 부분으로 하고자 실리콘밸리 쪽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넘어가서 너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좀 우리 국방력에 좀 한번 힘을 써라라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런 방산 사업 쪽으로 많이 뻗쳐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편견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걔네는 그게 이제 나라의 힘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머슨 일렉트릭 이런 것들도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 실제로 또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라서 에머슨 일렉트릭 같은 것도 저는 후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서도 저는 좋다고 봐요. 안 올랐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 한국 하면은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화제가 되고 있죠. 다른 종목들보다 유독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가고 있는 거는 이제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대표 원전하면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가 1번 종목인 거죠. 최근에 나왔던 증권가의 목표가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뭐 4만 원대 머물러 있어서 뭐 여기가 고점인가 그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목표가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되게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가장 높게 제시한 게 5만 5천 원이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도 우리 증권가의 분석보다도 투자자들의 돈이 더 세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약간 이제 테마주라는 성향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는 그런 중이라 뭐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실제 뭐 그 미국의 원전주 생각하면 아직 얘는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거 보면 아까 보셨겠지만은 바닥에서 막 10배씩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장 저점일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얘도 코로나 때 2달러. 그러면 지금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유증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많은 일들이 있었죠. 2달러가 아니라 2,000원. 제가 이제 달러 얘기하다 보니까 2,000원이었다가 5만 원.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10배도 넘게 와,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카메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오랜 시간 사업을 했던 거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아직 좀 더 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항상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카메코랑 차트가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2021년도부터 카메코가 10년 하락을 하고 그 다음 반등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2011년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때 바닥 찍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차트 비슷하거든요. 근데 카메코는 신고가가 있고 얘는 아직 예전에 그 주가의 중턱까지밖에 못 왔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는 좀 쉴 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뭐 6만 원, 7만 원 가겠지만 역시 조금 저는 지금은 매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팔기보다는 조금씩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팔지 마시고 이제 원전 쪽을 아직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재료를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하반기에 세울 3호기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연설도 뭐 하면서 우리 원전 필요합니다 막 이런 얘기 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지금. 그래서 저는 원전주들이 아직 끝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조정은 좀 줄지언정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세월 3호기가 현재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고 그 세월 3호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한국 수출형 원전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ARP1400 타입이에요. ARP1400이 뭐냐면 지금 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들어가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를 보고 이번에 체코에서도 이거 똑같은 거 우리도 하겠어요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이거 모델 가지고 막 수출 지금 계약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아마 해외에서도 더 어떤 그런 계약들이 잘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수출이 돼 있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현재 지금 체코 쪽만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몇 개 이제 보면은 체코 그리고 폴란드도 예전에 이제 진행 상황이었었고 폴란드도 어쨌든 가능성은 있어요. 폴란드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경쟁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카자흐스탄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 뭐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서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요게 잘 완성이 되어서 돌아가고 하는 거를 이제 봐야 해외에서도 입질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과 이제 미국 원전주 대충 알아봤었는데 저는 이제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아직까지는이라는 제가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더 좋은 업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막 지금 몇 배 올라온 종목을 지금 신규 공략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 들어가서 몇 프로 수익 내야지라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종목들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고요. 제가 매일매일 장중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좋은 종목들과 또 이런 전략들을 드리고 있는데 하단에 나와 있는 주소를 통해 무료 텔레그램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은 또 매일매일 제가 드리는 전략들 참고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